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선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뭐, 가을 여행이라고 해도 좋고요. 업무차, 출장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오랜만에 또 박사 공부를 같이 했던 박사 동기를 만나서 멋진 전시회도 하나 보고요. 뭐, 겸사겸사해서 오랜만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은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죠. 홈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과 또 성장 과정에서 학창시절 겪었던 그런 희노애락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추억이 담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강의 차 몇 번 다녀가기는 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있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뭐 어릴 때 제가 상상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옛날의 부산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요, 이 화랑들이 이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부산에는 아트페어를 전시를 하면 이 판매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술시장에서 부산을 잡아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저는 속으로는 아무래도 서울만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호텔들이 문을 닫거나 또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부산에는 곳곳에서 막 호텔을 짓는 그 신축 공사장이 너무너무 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만큼 외지 관광객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와, 정말 서울과는 차별화된 국제 관광 무역 도시다라는 것을 막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 나들이의 목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지인이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 유튜브가 품격이 있으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평론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부산에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 동기가 부산의 자랑 LCT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제안하기를 서울에서 제가 와인 인문학 살롱 할 때도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LCT의 멤버십 라운지에서 이 LCT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품격 있는 와인 인문학 살롱을 좀 하면 어떻겠냐. 자기랑 같이 하자. 저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세미나룸과 라운지, 뭐 휴식 공간, 그 주위 뭐 공간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목적이 서울에서 또 제주도에서 이제 성황리에 끝낸 진 마이어슨 전시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마침 한다 그러길래 달맞이길 전시장을 찾아봤습니다. 이 달맞이길이 또 보통 풍경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다에 뜬 달을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한 길이다라고 해서 달맞이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부산에서 해운대를 관광하기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기에는 아마 그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멀리 그 동백섬이 보이더라고요. 그 수려한 광안대교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부촌 중에 부촌이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조현 갤러리라고요. 진 마이어슨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인데요. 와, 해운대 바다를 탁 트이게 내려다보면서 어떤 갤러리보다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화가 되는 그런 갤러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보 마이 아트 라이프, 부산 미술시장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현 화랑을 찾았습니다. 이 매스컴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게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갤러리에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산에는 뭐 주상복합 아파트, 센텀시티, 뭐 해운대 주변에 어떤 부촌을 중심으로 굉장한 국제적인 도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각 외지에서도 엄청 쇼핑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주요한 쇼핑 품목 중에 하나가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요, 이 갤러리의 폭을 대폭 낮추고 화랑과 카페를 이렇게 겸한 이런 어떤 그 갤러리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연 화랑도 서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화랑이다. 유명한 화랑이다.
사실 저는 뭐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조예가 깊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림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 뭐 초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번 달맞이 고개의 조연화랑은요, 이 바다를 한 벽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바다를 하고 있는 데는 작품이 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자연, 바다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더라고요. 와, 그죠? 예, 아주 잘 연결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담쟁이 등굴이 그 카페 화랑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숲속에, 마치 숲속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런 조연화랑은 달맞이 곡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갤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 마이어슨의 리턴 프로젝트를 이렇게 전시를 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전시가 영상, 설치, 회화가 막 이렇게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어떤 그 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그 미디어 아트 전시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유화만, 아주 대표적인 유화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몇 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크림튼 미디어 아트 전시를 봤거든요. 와,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었어요. 뭐 그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그런 연결되는 느낌으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생각과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진 마이어스는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양이 된 한국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성장하면서 줄곧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 아픔 이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 그 아픔을 이런 작품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2019년도 일본의 사도섬을 여행하던 중에 북한의 이제 그 소형 어선이 난파가 돼서 사도섬 앞섬에 이렇게 앞바다로 떠밀려오는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을 이렇게 신문 기사로 보고 자기가 한국계 미국인인 입양아이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번 리턴 프로젝트다.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몇 개의 장면이 모여서 하나의 사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 리턴 프로젝트에서는 연속된 하나의 장면 설정이 그 안에서 작품이 스스로 진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 이제 그 그림이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그 그림의 하이라이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작가가 보여주는 다양한 장면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어떤 그 불안, 상실, 우울, 아픔, 그리고 이제 이동, 혼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한 치 앞을 내려다볼 수 없는 이런 불안과 혼돈의 시대에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뭐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어떤 그 키워드는 극복, 회복, 뭐 치유, 이런 힐링의 키 컨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갤러리 직원의 설명을 쭉 이렇게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작품들은 어떤 사람이 사갈까? 예,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소유하기에는 너무 좀 난해하고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몇 점 안 되는 작품들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사가는지, 또 가격은 어느 때인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7, 8천 대 어떤 기업 뭐 이런 데서 이제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을 물어보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이런 내 모습이, 난 아직도 그림의 초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이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것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이 미술과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연 대표가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잡지에서 봤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예쁜 옷을 사고도, 아무리 비싼 물품을 사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 샀다는 생각, 그래서 교환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선택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자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과 예술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나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미술계의 트렌드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공통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술을 또 예술을 대하는 이유, 또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그죠? 예,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가까운 갤러리 미술관 한번 나들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한 주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